2022년 4월 여러가지 이유로 합리화하며 한 달 동안 영상을 안 올렸고 아버지에게는 될 수 있으면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을 일기장 쓰듯 영상에 남기려고 한다.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 양해드리고 시작하겠다. 한 달 동안 여러가지 일들이 지나갔다. 대통령이 정해졌고 우선 파마도 했다. 지금 직장에 취직하기 전 이력서 사진으로 사용하려고 파마를 처음 해봤는데 기분 전환도 돼서 그 이후로도 가끔씩 하고 있다. 같은 사물을 봐도 시간과 각도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인상파 작가들의 그림처럼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흘러내려가는 물줄기들의 변화, 각도에 따라 빛이 발하는 벽에 맺힌 물방울들, 이런 변화 속에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고 변화를 느끼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 같다. 파마는 그나마 옷보단 반영구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어 해보니 괜찮은 것 같다. 직원분에게 문화상품권을 받아 오랜만에 치킨도 먹었다. 먹방처럼 닭다리를 2입에 먹어봤는데 처음에는 실패했다. 부드러울 줄 알았는데 의외의 부착력으로 살이 잘 안 떨어졌다. 마지막 남은 양념치킨은 이빨에 힘을 주고 뜯어주니 거의 성공했다. 저번에와 다르게 이번에는 거품 없이 잘 따랐다. 운동도 꾸준히 했다. 이상하게 영상을 만드는 것 말고는 꾸준히 했다. 예전에 한번 겨우 들 수 있는 무게를 이제는 3번 들 수 있게 되었다. 곧 기록 측정을 하게 되는데 기대된다. 평소에는 심리에 관심이 있어 가끔씩 하는 MBTI 검사도 해봤는데 요즘 직장에서 꺼려한다는 INFP가 나왔다. INFP 특징 중에 자신의 개인적인 얘기를 남들에게 하기 싫어한다고 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내 채널의 영상들을 보면 개인적인 것들을 최대한 오픈하는 경향이 있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다 애니어그램을 접하게 되어 검사해보니 4번 유형에 5번 날개가 나왔는데 이 유형이 나와 유사한 면이 보였다. 특징 중에 눈에 띈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개인적인 것들을 기꺼이 드러낸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신연령도 측정했는데 내 나이보다 18살 많은 47살이 나왔다. 성인이 된 지 10년째지만 내 정신은 달라지지 않은 채 나이만 먹었는데 주변에 해본 사람도 없어 통계적인 신뢰성은 들지는 않았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가 있는 본가를 찾아갔다. 저번 달에는 환절기였는지 기관지가 부어서 오미크론에 걸렸을까봐 이번에 2달 만에 찾아갔다. 항상 반겨주는 희망이도 만났다. 집에 들어오면 나를 덮치며 항상 입과 코를 핥아댄다. 오늘도 내 입과 코를 노리려고 발버둥을 쳤다. 소형견은 뒷다리를 세우면 관절에 안 좋다 하여 내가 누우는 편이다. 집을 둘러보니 먼지들이 많이 쌓여 있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청소한다는 화장실도 그대로였고 주방은 기름 찌든티가 가득했다. 유일하게 냉장고는 깨끗했다. 매번 본가에 갈 때면 아버지의 눈은 흐리멍텅한 채로 TV를 보신다. 하도 머리를 같은 곳에만 대며 TV를 봐서 벽이 해졌다. 요즘 관심사가 무엇이냐 물으면 대답을 얼버무리시고 가만히 있으면 답답하지 않냐며 조금이라도 움직여보라고 소일거리로 부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물어도 괜찮다고 넘어간다. 아버지의 심리 상태는 불안해 보였고 6년 전에 자살한 누나처럼 잘못될까 불안했다. 그래서 아버지 본인이 직접 생각하게끔 청소 언제 하신 거냐고 물어봤다. 그러자 아버지는 어제 하셨다고 하며 화장실은 또다시 날이 따뜻해지면 하신다고 했다. 그러다 아버지가 딸기를 먹자며 씻어서 가져오셨다. 그런데 아까 봤던 화장실과 주방 그리고 먼지들이 떠올라 비위가 상했다. 군대도 나왔고 건설 현장에서도 일해보고 비위가 약하지 않고 오히려 강한 편이다. 먹으면 까짓것 먹을 수 있는데 굳이 먹어야 하는 성의가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처음엔 입맛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답정너처럼 먹으라는 답만 요구했고 나는 주방과 화장실이 들어온 게 비이상해 못 먹겠다고 했다.
아버지는 화가 나셔서 입을 닫으셨다. 나는 궁예처럼 독심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륵볼이 있는 것도 아니다. 나는 멍청해서 잘 모르겠다며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해 물어보는 것이다. 어떤 것들이 마음에 안 들었냐고 물어봤다. 아버지는 3가지를 말씀하셨다. 첫째, 2달 만에 집에 오자마자 청소했냐 묻는 게 섭섭하셨다고 한다. 둘째, 먹기 싫으면 다른 식으로 하면 될 텐데 너는 위아래가 없이 말을 그런 식으로 해야겠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항상 목요일 퇴근 후 저녁 시간에만 잠깐 있다가 막차 시간에 가니 자신과 있기 싫어하는 게 느껴져 거슬리고 왜 자신을 싫어하는지 의문이라고 하셨다. 나는 대답했다. 첫째, 오자마자 청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 마치 시어머니가 방문해서 며느리를 야단친 꼴과 같은 것 같다. 내 방식이 잘못된 것 같다고 사과했다. 둘째, 계속 돌려 말했는데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냐고. 그럼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다. 그러자 아버지는 내가 집안을 청소해주면서 청소한 지 얼마나 되셨냐고 부드럽게 물어봤으면 자기도 미안해서라도 진지하게 들었을 거라고 하셨다. 그런데 내가 독립하기 전에도 화장실 청소를 싹 해주고 나갔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도 정리를 안 해서 나이 드신 할머니가 항상 치우고 다니셨다. 과학 실험과 마찬가지로 어떤 특수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귀납적으로 내가 할머니처럼 청소를 해봤자 아버지의 버릇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마치 호의를 권리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리고 입맛이 없다고 의사 표현을 했는데도 계속 강요를 하니 사실대로 비위가 상해 못 먹겠다고 했다. 누나에게 아버지는 네 공부했다고 나 무시하는 거냐며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강요했고, 삼촌은 술집이나 가서 일이나 하라고 했다. 자신들은 기분이 상했다며 감정에 휩싸여 사실이 아닌 말들을 배설한다. 자신에게 관대하면 타인에게도 관대하던가, 타인에게는 엄격한 이중성이 싫었다. 아니면 스스로의 자격지심에 오해하고 상처받아 자신의 아픔에만 눈이 돌아가 타인의 아픔은 눈여겨볼 수가 없는 것인가 의문이다. 그런 시선으로 살면 삶이 피폐해질 것 같아 안쓰럽기도 하다. 변화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벽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 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말했다.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고.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사전 속엔 부모와 자식 간엔 위아래가 있고 각자 위치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아버지의 벽은 굳어버린 채 무너지지 않고 경고했다. 아버지의 변화라는 방정식을 풀기 위해선 변하지 않는 아버지에 맞춰 내가 변화를 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일까? 당연하듯 권리인 양 받아들일까? 아니면 변화할 것인가?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한 달에 한 번 퇴근 후 잠깐 있다 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버지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TV 속에 볼 법한 어려운 상황 속에 부모님을 살피며 자수성가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가정을 보며 모든 가정이 그렇다는 양 일반화하고 이것을 우리 관계 속에 대입시키고 있는 것 같다. 전 직장에 있었던 상사는 가끔씩 음료수를 줬는데 거절을 해도 억지로 줬다. 같은 조에 있던 동료들도 전부 그 상사를 싫어했다. 아랫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이 잘못됐는데 음료 한 캔 주며 본인은 괜찮은 상사라고 행동하는 것이 참 신기했다. 아버지는 대장암 말기 전인 사기를 판정받고 수술은 불가하다며 다른 병원을 알아보라고 통보받자 아버지는 자포자기로 포기했다. 나는 다른 병원에 아버지 몸 상태가 담긴 서류를 돌렸는데 퇴짜를 당했다. 암은 이미 주변으로 전이된 상태고 계속 퍼지고 있는 중이어서 촉박했다. 답이 없는 것 같아 절망에 빠지기도 했지만 정신 차리고 결국 수술할 의사를 찾아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 이후 아버지는 일을 할 정도의 몸 상태는 아니어서 나는 월급을 받으면 아버지의 대출까지 상환하느라 내 생활비보다 많은 돈을 매달 보내고 있다. 나는 내 할 도리를 했다고 생각한다.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는 만에 하나 아버지가 볼 것을 고려해서 만든다. 웬만하면 유튜브에 오픈하는 편인데 아버지가 충격을 받을까 못 말하지만 수많은 일들을 아버지가 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왜 자신을 싫어하는지 말을 해도 이해 못하며 억울해한다. 전 직장 상사처럼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으로 행동하면서 자신은 매우 억울해한다. 한 달마다 보는 것도 싫은데 퇴근 후 매일 영상 통화를 했었다. 내가 아버지에게 싫어하는 이유를 말해도 아버지는 가스라이팅 하듯이 어떻게 자식인 아들이 그러냐, 네가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겠냐고 한다.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 받기 싫었다. 집으로 돌아오고 다음날 아버지 집을 청소할 용품들을 샀다. 락스는 쿠팡이 싸서 쿠팡으로 주문했다. 나는 계산적인 사람이라 이번을 마지막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준비를 마쳤다. 다음날 토요일 아침 식사 시간을 물어보고 식사 끝날 쯤 이른 아침 본가를 찾아갔다. 먼저 화장실을 청소했다. 천장의 환기구부터 옆면의 벽까지 차근차근 내려갔다. 거미줄도 치웠다. 화장실에서 10마리 정도 잡을 수 있었다. 한 칸짜리 좁은 화장실이 참 가관이었다. 변기구멍의 검은색 물질은 락스에 불렸다가 밀기를 4번 정도 했는데 오늘 안에 못 지울 것 같아 포기했다. 화장실을 끝마치고 점심때가 되어 아버지는 가스레인지를 사용했고 그동안 휴식을 취했다. 아버지가 식사를 마치고 주방 청소를 시작했다. 기름이 밑에 고여 쌓여 있었고 구석지에는 젓가락이 파묻혀 있었다. 기름이 너무 쌓여 있어 수저로 긁어내야 했다. 벽에 붙은 기름때는 철수 세미로밖에 안 밀렸다. 빡빡 문질러도 더 이상 사라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가스레인지도 정리했다. 썩어 문드러 보인 수세미도 교체했다. 청소를 끝내고 집으로 가려고 하자 아버지가 뭐 좀 먹고 가라고 하셨다. 내가 가는 게 섭섭해서 그런가. 이번에도 본인의 섭섭한 감정이 먼저다. 싫다고 의사 표현을 했는데 내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은 안 보였다. 아버지가 다가올수록 더 거부감이 들어 시간이 필요하다 말했고 이제는 의존하는 행동은 버리고 각자 자신만 잘 돌봤으면 좋겠다 말하며 필요한 게 있을 때만 연락해달라고 부탁했다. 아버지의 집을 나가고 꽃들이 보였는데 참 예뻤다. 고생한 나를 위해 순댓국 정식을 먹었다. 집으로 가는 길 홀가분할 줄 알았던 마음은 답답함이 컸다. 누나는 조울증에 걸렸었고 아버지만 보면 흥분을 해서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은 할머니와 나뿐이었다. 어느 날은 누나의 조울증은 심해졌고 자신이 부자라는 착각을 하며 이것저것 물건들을 보러 다녔다. 물러 터진 나는 누나를 집으로 끌고 가지 못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든 말든 상관없이 누나의 옆에 붙어 혹시 해코지 당할까봐 지켜보고 있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밤까지 이어졌고 한남동의 칵테일바를 들어갔다. 내가 따라 들어가자 직원들이 막았다. 누나가 나를 스토커라고 한 것이다. 사정을 얘기하고 가게 안에 들어가 멀리서 누나를 바라봤다. 그러다 몇 년 동안 쌓인 게 떠오르며 결국 누나를 버리고 술집을 나갔다. 다음날 다행히 누나는 병원에 입원했고 나는 군대로 도망갔다. 저녁 후 얼마 안 가 누나는 자살을 했다. 아버지와 누나의 차이점은 아버지는 무책임하게 도망쳐 남 탓을 했고 누나는 집안의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부담감에 자신이 부자가 됐다고 착각을 하게 된 것 같다. 내가 이번에 아버지에게 한 행동과
과거에 누나를 버렸던 일은 결국 나 자신의 편함을 위해 행동한 소시오패스 같은 행동 같았다. 이 선택으로 아버지가 잘못될까봐 걱정이 됐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려는 착한 아이 증후군처럼 더 이상 아버지에게 맞추기 싫다.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매달 아버지의 대출 상환금과 생활비 드리기,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 돕기, 거기까지가 한계다. 어렸을 때는 자다가 고통도 없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다. 지금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유튜버 중에 자기가 한번 죽어봤다면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죽음 이유를 증명한 사람은 없다. 어차피 다가오는 죽음, 죽기 전까지 흐르는 대로 살아가려고 한다. 지금까지 이 긴 영상을 건너뛰지 않고 본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최대한 줄이려고 했는데 이러다가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아 올리게 됐다. 누구에게는 내 영상이 감성팔이로 보일 것이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지 2년째지만 구독자는 500명이 안 된다. 나같이 사는 사람들은 널리고 널렸을 것이다. 그저 내가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담으려고 한다. 뛰어난 것 하나 없는 평범한 사람의 일기장 같은 영상 봐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다음 일기로 찾아뵙겠다.